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 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오늘부터 주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향후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투자에 유익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유가는 달러화 반등과 공급 과잉 우려, 수요 감소에 대한 부담이 위험 선호 회피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40불을 지키지 못하고 30불대 후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주 주목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되었던 허리케인 로라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본토 진입 이후에 허리케인 위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피해가 예상보다 낮았는데요. 6월부터 11월까지는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허리케인 생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그 허리케인이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유가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원유 생산 시설 또는 정유 시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유가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점을 좀 감안하고 뉴스를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생산과 가동률 차트를 보시면 그 허리케인 피해 이후에 복구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생산과 정유시설 모두 큰 피해는 없었고 일부 지역 홍수 피해에 따른 단기 가솔린 수요 감소 정도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미국 내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면은 그 5월부터 9월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미국 내 전체 원유 수의 50% 이상이 가솔린 소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자동차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그 기준점이 되는 2월은 자동차 이동량이 가장 낮은 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월 대비 자동차 이동량이 약 20%가량 더 늘어야 예년 수준까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감한 생산량까지 감안을 했을 때 재고가 아직도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그 5천만 배럴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로 예년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아직 가솔린 관련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를 합니다. 미국 원유 리그수는 아직 200기를 하회한 채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1기가 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향후 리그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미국 내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 미완공 유정수는 약 8,000개 가량이 있는데요. 이 중 50%가량은 이미 폐쇄된 유정이라고 가정을 해도 신규 유정당 평균 생산성이 1000bpd임을 감안했을 때 4,000기가량의 미완공 유정은 향후 미국 내 생산을 그 수준으로 빠르게 약 수백만 bpd가량 증가시킬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그 유가 상단을 계속해서 제한할 전망입니다. 오펙 관련 이슈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오펙 국가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전체 외화벌이의 80~90%를 차지하는 그 원유 수입이 유가 급락으로 국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도 대처해야 되고 감산도 단행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재정균형 유가, 즉 재정 수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유가는 대부분 $60 이상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복지를 줄이거나 국채 발행, 자산 매각, 기업 공개 등을 통해서 지금 이들 국가들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펙 맹주국인 러시아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재정균형 유가도 $40에 불과하고 원유 의존도도 전체 외화 수입의 2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또한 유가에 연동된 세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기를 쓰고 유가를 올릴 요인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유가가 낮은 수준에도 낮은 세금으로 충분히 그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러시아가 최근 코로나19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오펙 플러스의 전략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오펙 국가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증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향후 러시아의 태도 변화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인 만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UAE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 움직임으로 중동 국가들에서의 그 이란의 고립이 더욱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에 있는 병력 중 30%를 감소한다는 소식도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전망인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3자 제재 강화를 시사하는 등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이란 제재 이후에 이란 생산과 수출은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약 200만 배럴가량 그 감소를 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에 중동 지역 친이란 민병대들의 동시다발적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해서 키워 유가 하단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일단 그 금주 시장은 $30 후반 움직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0 재진입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겠습니다. 다만 아직 뚜렷한 수요 개선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공급 증가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어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미국 증시 등락을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겠지만, 시장은 허리케인 피해 이후의 미국 내 재고 상황과 러시아 태도 변화에 좀 더 주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